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순이입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 우주! 티순이를 소개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기념비적인 50화. 와! 진짜 너무 무서워, 이제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그니까. Time flies like an arrow. 이러다가 백화도 하겠어. 네,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거. 그러니까. 자칫하면 아무튼 오늘 50화를 기념해가지고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게스트화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 박지지 때도 빙봉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냥 친한 친구를 불렀어요. 맞아요. 티순이님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순이라는 이름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이고요. 패널들의 지인이고 여태까지 우주먼지 에피소드들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좀 언급이 되었어서 내적으로는 많은. 굉장히 제4의 패널이지 않았나라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 진짜 많이 언급했어. 맞아요. 먹을 거 얘기할 때도 엄청 하고. 맞아요. 동기 중에라고 하면은 보통 맞아. 이분 거의 얘기였거든요. 이 친구. 맞아. 그 이름의 이유를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질문해주신 분이 지어주셨는데요. 제가 MBTI 중에 T가 99가 나오는 사람이라서 그 정도 진짜 정도야? 누가 나와? 네, 어쩐지. 근데 보통 100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네. 99가 최고점이겠죠? 저 말까지도. 진짜 짜증났네. T가 99라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까부리님이 T가 들어간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 안정감 뭐죠? 갑자기 되게 시사 프로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일상 토크였는데. 그 전에 제가 이 닉네임에 대해서 다른 동기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전에 나왔던 빙봉님이 이 이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살떡 맞는 것 같아. 맞아. 아무튼 오늘 이 친구를 데리고 뭘 하고 싶냐. 저희가 계속 쌓여있던 사연들이 있는데 골라주세요. 뭐가 옳은가요? 그거를 오늘 티순이에게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잘 고민을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남한테. 근데 얘가 제외야. 얘한테만 많이 해? 나는 얘한테만 고민을 엄청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 뭐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할 때 누가 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나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차가운 시선에서 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하면은 얘한테 연락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티순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 그리고 비슷한 사연들도 많이 오는데 그걸 우리가 한 얘기 또 하고 이런 게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맞아. 좀 쌓이기도 했는데 티순이는 워낙 우리랑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좀 골랐던 것 같아요. 단호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럼요. 그냥 평소에 우리한테 하듯이 똑같이. 사연 하기 전에 약간 우주먼지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싶었어. 우주먼지라는 컨텐츠 혹은 프로그램에 대한 본인의 피드백? 심지어 그 방송 아예 초기 업로드 하기 전에도 1화의 버전 1을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고 티순이한테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피드백 듣고 이랬던 것 같아. 제가 그 순간을 기억하는데 그때 아마 까부리님과 여행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맞아. 까부리님과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이걸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언급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영문도 모르고 들었는데 되게 재밌고 신박한 도전이라고 생각했고 좀 무료한 일상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주체적인 활동이 있다라는 게 좀 부러웠던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좋아하니까 나나 혹은 초아는 활동적인 걸 좋아하지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것들은 끝이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계속 즐겁고 토픽도 새로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러웠고 그게 첫인상이었어요. 근데 피드백을 좀 하자면 왜 이렇게 다들 웃으세요? 저 재밌게 듣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소재 고갈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때 기분에 맞춰서 그날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는 것도 가끔 그럴 때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게 그러니까 너무 이걸 좋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른 소재가 마땅한 게 없는데 그냥 이걸 하는 건지 그런 식의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소재 고갈 때문인지 혹은 다들 너무 일상이 바쁘셔서 그런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특별히 재밌었던 편이랑 특별히 아쉬웠던 약간 그런 걸 느꼈던 편. 아 저는 솔직히 맛집 얘기 재미는 있었는데 그냥 열거에 끝나지 않았나. 맞아. 그러니까 흑백 요리사가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흑백 요리사는 그냥 미끼잖아요. 네. 맥거핀이라고 하죠. 아니 이건 맥거핀이라고 치부해 줄 수도 없어. 아, 잠깐만 우리 오늘 혼나려고 내가 이걸 하자고 한 건 아닌데. 찐 말투 일단 나왔다. 맛집 편. 네. 왜요? 그러니까 맥거핀이라는 건 그럴듯하게라도 초반에 보여서 내가 일단 낚였어야 돼. 근데 흑백 요리사는 낚는 것도 안 돼서 그냥 점 한 번 찍고 그냥 바로 맛집 열거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맛집에 대한 에피소드나 우리가 약간 흥미로울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해줬다면 왜냐면 우리가 우주먼지를 듣는 이유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약간 친구가 수다 떠는 걸 듣고 싶은 건데 맛집은 좀 정보에 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나도 녹음하면서도 편집하면서도 맛집은 어렵다고 생각했어. 왜냐면은 이게 약간 팟캐스트라는 콘텐츠는 들음으로써의 어떤 장점이 있어야 하는 콘텐츠인데 맛집은 사실 뭐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사진 같은 거는 뭐 나중에 인스타로 보시거나 따로 찾아보실 수 있지만 같이 들으면서 즐기기는 힘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막 딱히 그렇게 평론가처럼 맛에 대해서 잘 얘기하거나 어떤 맛집을 이루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꼬집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들으니까 그냥 맛있다는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맛의 묘사는 없고 맛있다.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이런 식이라서 좀 듣는 분들이 공감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흑백 요리사에 대한 그거는 원래는 얘기할 그게 아니었어. 근데 그냥 그때 얘기하다가 어쩔 수 없이 뭐 요즘 그쵸. 너무 우리가 너무 과몰입되어 핫하니까. 있어서. 근데 그 얘기를 또 길게 하지도 못했던 거는 내가 안 봤어서 맞아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우주먼지 초반에 어떤 각자 뭔가 자주 해먹는 루틴적인 음식 같은 걸 얘기했던 거랑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각자 어떤 식의 음식 취향을 갖고 있는지와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요런 음식이 입맛에 맞는다. 나의 루틴한 음식이다라는 것들이 좀 내가 새로웠고 그걸 들으면서 좋았거든요. 근데 맛집은 좀 내가 아는 정보가 대부분 있었잖아요. 각자 하나씩 언급하신 것들은 저와 가보신 곳이잖아요. 그치. 맞아. 심지어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거는 아쉽다. 물론 나를 위해 만든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청취자가 동의해요. 네, 저도 맞아. 하는 건데. 그 옛날에 무한도전 이대로 괜찮은가 그 프로그램 할 때 그 당시 PD와 작가들을 모아놓고 그 비평하는 그 편이 있었는데 그 편이 생각나네요. 나는 문명특급 생각나는데 문명특급도 그런 이대로 괜찮은가 막 회의하거든요. 언제 한번 얘를 또 불러서 네네. 이대로 괜찮은가 본격 해도 좋을 것 피드백 같다. 시간으로 맞아요, 한 회를 맞아요. 맞아, 게스트들을 모아서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약간 빙봉이나 지진님이나 불러서 우리가 꾸준하게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각자 느꼈던 바를 취합해서 하시면 또 개편이 되지 않을까. 개편까지. 그 방송국 CP님이 오늘 오셨어요. 총괄 프로듀서님. 그러면은 좀 재밌었던 것도 얘기해 주세요. 맞아. 그 요리하는 거? 요리하는 거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 명절 얘기도 좋았어요. 저는 아시겠지만, 저도 집안 하지. 한 따까리. 한 따까리를 하거든요. 저도 K 아니 장녀의 모든 주제에서 한 따까리 해. 맞아. K 장녀로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고 가족 간의 이야기, 그러니까 꼭 장녀뿐 아니라 우리가 좀 과도기잖아요. 세대 교체가 되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이 공간에서 나온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약간 할머니와 아버지와 우리 어떤 2030 세대가 함께 존재하는 명절이라는 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치. 그런 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전 소설에 그런 것처럼 뭐 행복한 가족은 다 고만고만한 모습이지만 불행한 가족은 다 저마다 불행하다고 저마다의 모습으로 불행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어쩜 참 단어 선택이. 그러니까 저희랑 비슷한 동년배예요. 모르실까봐 하는데 네, 초아랑 동갑이고 저랑 그냥보단 한 살 어리거든요. 어쨌든 맞아.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그다음 뭐 해야 되지? 이제 사연을 읽나요? 티순이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네. 가장 티순이의 티에 놀랐던 적.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 뭐부터 거죠? 얘기를 해야 되지? 진짜. 근데 제가 그렇게 평소에도 그러니까 티 같은 건 인정하는데 티가 뭐 그렇게 극단적일 것까지 제가 그렇게 극단적인 티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F긴 한데 엄청난 공감을 바라는 건 아니다. 근데 약간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발언을 할 때가 있어. 그 명절 끝나고 이제 제 루틴이 명절 세트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당근에. 근데 이미 엄청 비싼 물건을 진짜 싸게 후려쳐서 내놨어요. 나는 이미 막 6만 원짜리를 4만 원에 올렸는데 3만 원에 주시면 살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빡쳤어, 나는 그 말투가. 근데 그때 이제 막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좀 그런 류의 연락들이 있었어. 그래서 빙봉이랑 티순이가 같이 있었던 단카방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난 이미 엄청 싸게 올렸는데 계속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 킹 받는다. 이렇게 올렸는데 빙봉은 완전 F잖아. 빙봉은 그때 막 거지 이러면서 느낌표를 한 20개 붙여가지고 같이 이게 나보다 더 화를 내주는 거야. 거지들 막 이러면서. 근데 바로 뒤에 티순이가 뭘 상대해 그냥 차단 박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나는 지금 화나서 얘기를 한 건데 저 말이 되게 그걸 뭘 멍청하게 상대해주고 있어. 피곤하게 그냥 네가 상대를 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들려가지고 너무 화났어.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전의를 상실하고 내가 차단 안 했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대화는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막 떠오르는 가장 최근의 에피소드예요. 님들은 뭐 없어요? 저는 일단은 그 카톡을 하면은 겐톡을 하면 티순이는 뭐 감정에 대한 거, 친목 도모 이런 거는 며칠이 지나도 답이 안 와요. 근데 일적인 거를 물어보는 순간 늦어도 5분 안에는 답이 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가끔은 일적인 게 아닌데도 괄호치고 비즈니스 카톡임. 마지막 거만 보이잖아, 카톡은 원래. 맞아, 그러면 얘가 맞아. 들어오거든, 그거에. 그 미끼를 물거든, 비즈니스? 뭔가 버튼이 눌린 거지. 이거 내가 활동할 차례인데? 그러더니 들어와가지고 막상 보면 또 실망스럽겠지. 그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하지만 봐버려서 답장을 이미 해야 돼. 봤으니까 또 인지상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충 대답을 해줘요. 티순이를 저는 진짜 10분 활용하고 있고 어제도 우리나라 뭐 영화들 중에 뭐 손익분기점을 못 맞춘 어떤 영화 중에 그 뭐 원인에 대해 제가 좀 알아야 되는데 티순이가 또 영화 쪽 전문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한참 물어보고 비즈니스 카톡임 그랬더니 3분 정도 걸렸나? 이미 답을 막 해. 이거는 GPT? 네네네. 챗 GPT랑 비슷한 속도로 오더니 그냥 아니 자기가 근데 언니의 활용법도 약간 챗 GPT 활용하는 맞아요. 그런 거 이거에 대해 알려줘. 그런데 지가 대답을 하고 뭔가 억울한가 봐. 근데 비즈니스 카톡이면 용건의 뭐 기한? 그리고 용건 내용?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이유를 정리해서 보내야 된대, 사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나 그거 얘기 안 했는데도 네가 답장했잖아. 막 이랬더니, 뭐, 동기 특혜라고 해두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티순이를 챗GPT처럼. 이거랑 약간 비슷하게 내가 진짜 티순이한테 놀랐던 게 예전에 한번 단톡방에다가 얘가 회사에서 일하는 별로 안 친한 사람과 카톡을 주고받는데 다음에 밥 한 번 먹자고 하셨나 상대방이? 근데 거기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한테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었어 한번. 근데 나 그거 너무 충격적인 거야. 이런 걸 물어보다니. 그 물음의 포인트가 뭐야? 밥 안 먹고 싶다고? 네, 밥이 안 먹고 싶었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게 빈말이 아닌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와 이렇게 일적으로 알게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저와 공통 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희 3명이서 밥을 한번 먹읍시다. 혹시 언제가 시간이 괜찮으세요? 같은 구체적인 일거였어요. 근데 저는 제 사적인 친분을 가진 사람과 공적인 친분을 가진 사람을 동시에 만난다는 건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 식사 자리를 거절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약간 이게 또 마음과 머리가 따로 노는 게 마음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머리로는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고민일 때 그런 상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결국? 결국 먹었어요. 그렇구나. 결국 먹었고 그분이 그 자리를 만족스러워해서 한 3개월 뒤인가 한 번 더 먹었을 거예요. 그 자리를 또. 근데 티순이는 그 2번 다 만족스럽지 않았나요?
그 자리가 싫은 건 아니에요. 불편한 건 아닌데 말한 대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밥을 먹거나 놀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사회생활의 일환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불편하다 그런 건 아니고. 그것도 있잖아요. 생일 선물. 그니까 얼마 전에 티순이가 생일이었잖아. 저번 달. 전설적인 진짜 에피소드. 킹 받았어. 진짜 그래서 티순이라면 왠지 위시리스트를 다 눌러놨을 것 같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어. 그래도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무슨 다이소몰 들어온 것처럼 다 진짜 무슨 뭐 수세미 거치대 맞아, 막 맞아. 이런 무슨 사과 커튼봉. 압축봉 막 이런 거를 잔뜩 해놓은 근데 거예요. 막 좋은 것들도 아니야. 어. 금방 얼마 못 쓰고 고장날 것 맞아. 같은 것들만. 소모품.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거 사주기 싫다. 위시리스트에 있는 거 나도 필요한 거 사주고 싶은데 여기 있는 거를 사주긴 왠지 싫다 해가지고 또 따로 찾아서 그 중에서 보여주고 고르라고 했죠. 아니, 나도 그거 보고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는 위시리스트에 있는 거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사주거든? 근데 이게 없는 거야,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내가 내 돈 주고 사주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한테 방금 네 위시리스트 봤는데 진짜 사주고 싶은 거 없어서 그러는데 네가 정말로 갖고 싶은 거 없니? 이렇게 하니까 또 바로 번호를 붙여가지고 오는 거예요. 엄청 구체적으로. 넘버링을 해서? 뭐 1번 뭐 집게형 조명 뭐 2번 포크인데 이제 디저트용 말고 뭐 식사 이런 것 중에서 사줘 이러는데 진작에 이런 거를 위시리스트에 해놓지 왜 이렇게 나를 수고스럽게 만드냐 이러니까는 자기는 또 물건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걸 또 고민해서 위시리스트에 담기가 싫대.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나 봐.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그런 것도 그러니까 봐야 되니까. 이게 저는 기능이 명확한, 예를 들면 컴퓨터 스펙 비교 같은 건 잘 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런데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명확하게 스펙의 차이가 나는 것들은,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들은 능숙하거든요. 근데 디자인이라는 건 제가 호불호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 감각 이런 게 없어요. 그거는 정량적인 평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딱 그냥 실용적이기만 하면 되거든. AI들이 이런 걸 어려워하나 로봇들이. 네, 그래서 제가 위시리스트를 나는 그러니까 그 기능을 가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필요하잖아. 자취를 하면 뭐 압축봉도 필요하고 샤워 커튼도 필요하고 한데 나는 그것을 디자인적인 것들을 고민하는 게 싫어.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치고 그냥 제일 많이 팔린 걸 해놓은 거예요. 그럼 보통은 그냥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 중에 제일 싼 거를 선택하나? 아니요, 평이 좋은 걸 선택하죠. 평이 많거나 주문량이 많은 거. 그거는 숫자가 보이잖아, 눈에. 진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정말 진짜 굉장히 티스럽다.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티스럽다는 것도 네 그렇긴 한데 정말 모든 방면에서 굉장히 효용성과 논리적인 맞아. 느낌이 들어요. 합리적이고. 네, 합리적. 맞아. 숫자로 판단하고. 그게 궁금한데 내가 예를 들면 뭐 옷이 하나 필요해요. 그럼 옷을 쇼핑몰에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디자인이라는 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괜찮고 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찾아요. 어때요? 저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찾아요. 난 보통 그냥 내 취향에 맞는 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 같아. 그러다가 뭐 하나 꽂히는 게 있으면 바로 그냥 결정하기도 하고. 맞아. 옷을 산다고 해. 근데 뭐 내 옷장에 있는 색깔 중에서 나 이미 약간 민트나 하늘색 계열의 니트는 좀 많으니까 좀 다른 맞아. 색깔을 사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전혀 다른 색깔을 하기도 하고 맞아. 내 바지나 뭐 외투 같은 게 뭐 네이비나 블랙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어울리는 뭐 그런 우리도 우리 나름의 데이터가 있다 이거야. 왜 변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게 안 돼요. 아직은 아니고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생에는 이번 생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똑똑함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지심?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꽤 똑똑하단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일 때 한 7살까지. 그때는 근데 다 천재인 줄 알지 않아? 부모님들이? 그쵸. 근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가면서 되게 어리버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주위에서. 어리버리는 전혀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응.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되게 갑자기 어리버리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되게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막 원서 접수 기간을 놓치거나 막 이런 것들을 다 어리버리로 이제 통칭하던 시절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을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하면은 티순이 얘기를 하면 뭔가 결이 다른가 봐. 초하랑 그냥이랑 분위기와
T순이는 뭔가 다른가 봐. 그래서 저희 당연하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네가 똑똑하지 못할 거면 똑똑한 애 옆에라도 있어라. 그리고 걔가 하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보험을 뭐 새로 들게 됐어? 보험은 앞으로 평생 부어야 되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니는 T순이한테 물어봐. 걔 어떻게 한대? 걔가 하는 대로 해. 그래서 엄마 걔가 이렇게 한대. 그럼 그거 해 그럼. 이렇게 거의 그냥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존재다. 우리 엄마도 내 동기들 진짜 모르거든? 근데 엄청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동기들 중에서 꼭 얘를 그것도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5개국어 한다는 애는 요즘에 뭐 하니? 바이링구얼. 멀티링구얼. 요즘 뭐 하니? 앞으로는 뭐 할 거래니? 예전에도 그 5개국어 한다는 애는 졸업하고 뭐 할 거래니? 이거 맨날 물어봤어. 졸업이 가장 늦었다고 꼭 말해주세요. 티순이가 5개 국어도 하고 재테크의 여왕이고 음식도 잘하고. 맞아. 제 이미지를 제가 구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머님을 제가 막 가까이 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난 그쵸? 팩트만 전했을 뿐인데 내가 얘기한 그런 건데. 이미지가 만들어졌어. 근데 얘는 T순이는 실제로 우리 집에도 되게 자주 왔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랑 시간도 꽤 많이 보냈어. 근데 얘 항상 가고 나면은 똑똑하다고. 근데 이게 이제 이미지가 굳어지니까 얘가 뭘 해도 똑똑하다고 되는 것 같기는 해. 그치. 왜냐면은 뭐 얘가 아빠가 거실에서 무슨 메이저리그 그런 걸 보고 있었는데 얘가 막 다 아는 거야.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 이름이랑 이런 야구판 돌아가는 걸 다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아빠는 이제 집안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얘가 가고 나니까 티순이는 그런 것도 알더라. 걔는 그럼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니? 근데 알거든. 그래서 알아 이러면 역시 이렇게 되는 거지. 똑똑의 영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잡학을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이게 똑똑하다고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 지식이 많고 여러 분야에 얘기한 것처럼 잡지식이 많은 친구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똑똑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거기에 이제 감수성이 한 스푼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 PD를 해가지고 촬영지 근처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어야 됐어요. 뭐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바빠서 티순이한테 이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 촬영지는 여긴데 그 근처에 모니터링 할 만한 공간 좀 구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티순이가 막 이렇게 구하더니 어디 하다가 후보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거기 좋다. 가깝고 거기로 해야겠다. 그랬더니 티순이가 거기 안 될 것 같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언니네 프로그램 그 셰프님 강아지 키우시거든요. 반려견. 근데 반려견 때문에 저녁 일정까지 취소하고 산책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인데 그 가게에서 사실 보신탕 메뉴가 있었던 거야. 근데 섬세해.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메인에 드러난 공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메뉴를 살펴봤나 봐, 지가. 근데 이게 기분 나쁘실 수 있다,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막 진행하다가 그 메인 작가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까부리님 너무 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리고 다 바꿨거든요, 그거를. 엄청 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건 진짜 똑똑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약간 섬세한 거 저도 많이 느꼈던 게 제가 한동안 이제 고기 안 먹었을 때 원래 동기들이 모이면 대부분 메뉴 선정, 식당 어디 갈지 이런 거를 다 티순이가 정하거든요. 맞아요. 알아보고 잘하니까 또 그렇게 그냥 냅두는데 그런 거 할 때마다 항상 저를 고려해가지고 거기 없는 메뉴도 있는 곳으로 간다거나 자기가 또 요리를 해가지고 다 준비할 때도 고기 요리 있는데 또 생선 요리 또 따로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약간 너무 고맙고 미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섬세하다고 느꼈었어. 근데 나는 이게 감수성을 얘기하는데 난 요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T가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알고리즘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T라서 공감 못해라는 거는 되게 진짜로 안 좋은 변명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T이신 분들 그런 거 변명하지 마시고 네, 사회생활 하시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개인의 그 T 성향과는 무관하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어른이 되시면 좋은 어른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뭐 당했니? 아니 오늘 이게 팬미팅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최근에 제가 또
이직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제가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랑 일하기 싫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답변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적인 언어로 협상이 안 된다라는 표현인 거지 사회생활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장을 고려해주는 사람일 때 좀 같이 일하기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T랑 상관없고 뭐 각자의 성향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전에 내가 배경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게 진정한 T입니다. 우린 정보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와, 멋있다. 진짜. 우와, 멋있어. 뭔가- 자칫 어떤 편견이 조장될 수 있는 자신의 닉네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풀어줬어. 되게 진짜. 전복적인 순간이었어. 똑똑한 거 맞네. 똑똑하다. 아, 진짜 인정. 너무 좋네요. 하루 종일 티순이가 얘기하고 그냥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 진짜 꼭 하고 싶어서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T라는 걸 알지만 나는 사회생활 때 뭐 그렇게 차갑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치. 그런데 사회 매체에서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약간 이과 감성 혹은 너드 쪽으로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로봇. 맞아. 예, 저는 그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어딘가에서 꼭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와, 진짜. 그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인가? 죄송해요. 아니, 바보 같으신다. 그러니까 바보가 돼. 그러니까 저번 주 일요일에 동기들 몇몇이서 같이 강화도로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광성보라는 유적지를 같이 돌아다니는데 밤나무가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밤송이가 떨어져 있으면 밤을 줍고 싶지 않아서 봤는데 다 빈 껍데기인 거야. 그래서 내가 밤 줍고 싶다 이랬는데 얘가 그게 마음에 남았었나 봐. 그래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일 같이 밤 주우러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또 자기네 그 집안에 산산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자고 그날 밤에 또 연락이 왔는데 얘가 카톡으로 나는 그냥 못 가겠고 너무 피곤해서 뻗어있다. 난 못 갈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그러면은 내일 아빠랑 둘이 가겠다는 거야. 얘랑.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애초에 밤 얘기를 안 했으면 얘가 가지도 않을 건데 간 거 같고 나 주려고 밤을 오늘 주워온 것 같은 거야. 사실인가요? 한 50%쯤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어. 맞아. 플러팅을 많아. 하네. 나는 학교 다닐 때 계속 그 학교 앞에 자취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엄청 뭐 갖다 준 김치도 갖다 줘, 뭐 갖다 줘. 그 먼 그 경기도 지역에서 그 무거운 것들을 막 갖다 줄 때가 엄청 많았어가지고. 맞아. 도쿄에서 워홀 살 때도 엽떡 진공 포장해오고 집에서 만든 볶음 고추장 막 가져오고 나 해먹고 살으라고. 되게 덕질 입덕 모먼트. 이래서 다들 입덕하나 봐. 진짜 이래서 다 티순이 저희가 진짜 안 그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쩜 저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질문이 엄청 많지만 나처럼 티순이도 약간 헤르미온느 시계처럼 엄청 많은 것들을 하고 다니고 언제 쟤는 저런 걸 다 해? 그리고 막 영화 드라마 다 보잖아. 그치. 그런 컨텐츠들도 다 보고 그다음에 또 요리도 엄청 하면서 막 우리 이렇게 막 다 싸주고 다녀. 맞아. 근데 나랑 너무 차이가 있는 점이 난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어떤 정신적으로나 그 신체적으로나 충전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지 맞아. 그런 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뭔가 번아웃이라는 거를 느끼긴 하잖아, 너도. 그치? 그 최근에 느꼈나라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서 제가 전 직장에 퇴사를 했던 건데 근데 번아웃이라는 거가 체력적인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고 업무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수치적인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감정적인 이슈가 아닌 것 같긴 한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장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동력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체력 얘기를 했는데 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잠을 진짜 잘 자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맞아. 저는 머리만 대면 자기 때문에. 맞아. 근데 뭐, 잠자는 시간은 적지 않아? 근데 제가 교통수단 안에서도 잘 자거든요. 짬짬이 자는구나. 네, 그런 것들로 좀 충전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짧게 약간 네. 충전을 네, 체력 해가면서. 이슈가 있지는 않고 제가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한 대로 내가 이걸 동력이 있다면 좀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전이 있고
비전이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거나 그치. 둘 중 하나라도 저에게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치. 저 너무 공감해요. 무효한 것들은 안 돼요. 맞아요. 그럼 진짜 안 자고 안 먹어도 안 지치는데 진짜. 저도 그 저는 잠은 자요. 저도 잠 잘 자요. 그러면 진짜 쉰다 할 때는 뭐 하면서 쉬어? 그 진짜 쉰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소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가 채워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상태? 저는 그냥 그렇게 따지면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쉰 것 같아요. 오, 음. 그렇군. 전 잠을 좀 잘 자나 봐요. 그러네. 꿀잠을 자나 보네. 네.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은 없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 그냥님이 저한테 항상 말하시는 게 뭐 같이 어딜 가다가 얘 또 뭐 본다 막 이렇게 놀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를 보고 있거나 흡수하고 있어요. 흡수. 이 순간에도. 그 같이 여행 갔을 텐데 그래도 숙소에서 뭐 재밌는 거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같이 컨텐츠를. 근데 그때 되게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뭐 데이비 핀처의 영화 더 킬러가 이제 막 넷플릭스에 업로드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티수한테 너 이거는 안 봤겠다. 왜냐면 진짜 따끈따끈하게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봤대. 어떻게 봐? 작년에 부국제에서 봤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봤어? 아 그것도 봤어. 이것도 4회까지 봤어. 뭐 계속 다 본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포기하고 그러면 너 지금 이미 그때 일본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저랑 대화를 하면서도. 그래서 그래 그럼 너 보는 그 일본 드라마 재밌어 보이는데 그거라도 같이 보자. 그랬더니 언니는 이거 못 봐. 그래서 왜? 한국어 자막이 없거든. 열받아. 그래 티순이가 5개국어 하잖아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네이티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는 눈으로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손으로는 웹소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대화하면서. 입으로 대화하면서. 네, 입으로는 대화하고 눈으로는 일본 드라마 보고 손으로 읽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볼 때 좀 마음 한켠으로 쓸쓸해지는 거야. 내가 저 웹소설만큼의 재미를 뭔지 알아. 못 주니까. 충당을 못 해주고 그렇지. 있구나. 못 주는 거지. 그래서 막 엄청 나랑도 얘기하면서 계속 웹소설 보고 동기들이 모임하고 있으면서도 잠깐 짬나면 또 보고 있어요. 뭐. 내가 막 100%의 도파민을 줬다면 여기에 집중하지 맞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까지 근데 저도 그래서 1대1로 있을 때는 안 그러려고 하려고 1대1로 그러려고 나랑 하고요. 1대1로 있을 때 하루 종일 잠자는 순간이었잖아. 그건 뭐 말이 다르냐? 아니 그러니까 언니도 쉬는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 언니는 쉬는 타임이 그럼 나는 쉬는 게 웹소설 보는 거니까 라고 하는 거고 그래도 사람과 1대1로 만났을 때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막 둘이 밥 먹고 있는데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진짜 그날 그래서 결국 하나도 같이 보지 못했다는 아니 소리 하나 들었어요. 봤어요. 근데 그거 지옥만세 틀었는데 또 얘가 머리를 댄 거예요 침대에. 근데 머리를 대면 자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도 같이 못 봤어요. 그 결국 집에서 혼자 다 봤습니다. 뭐 그건 네가 본 거고. 네. 그렇게 많이 본 것들이 동시에 보고 한 것들이 나중에 기억이 나? 네. 뭐 따로 어디다가 기록하고 정리하지 않아도? 네. 진짜 똑똑하다. 그냥 계속 오늘 똑똑한 거 확인만 하면 괜찮은데. 넘어가자 이제. 그래 그만하자. 우주. 이제 시순이에게 고민 사연을 좀 맡겨볼 차례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뭔가요? 일단 이렇게 딱 그 사연의 카테고리 주제만 볼 수 있게끔 여기에 공개를 하고 전부 다 하나요? 뭐 시간이 시간이 되면? 되는 한 허락하는 일단은 뭐 청취자 여러분들의 정보를 위해서 먼저 키워드를 언급을 진행 해드리자면 감사합니다. 네. 어우 편하다 야. 첫 번째 기준, 이미지, 진로, 인간관계, 연애, 정신건강, 습관, 음식 이렇게 8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너가 흥미가 가는 거 먼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 일단은 다른 토픽들이 좀 진중해 보이는 것 같아서 라이트한 음식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리보님이 보내주신 마라탕 재료를 어떤 걸로 할지 고민이에요. 마라탕집에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보내신 걸까? 그 앞에 서서 그거 집게 들고 보내시는 거. 아니면 집에서 해먹고 싶은데 장바구니에 담을 재료가 뭘까 이런 거. 왜냐면 그 자리에서 질문했으면 답변이 너무 늦게 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근데 온 게 세상에. 너무 재밌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집에서 이런 걸 해먹겠다라고 할 때는
다 안 넣잖아요. 보통 마라탕집처럼 재료가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선되는 픽들이 있으세요? 집에서 해 먹어 보세요, 마라탕을? 예전에 그 샹궈를 많이 먹었어요. 음. 샹궈할 때 무조건 배추, 팽이 두 군데 이제 뿌주를 사가지고 제가 그거 워낙 좋아해서 그것도 꼭 넣었고 이거 세 가지는 꼭 넣었던 것 같아 나는. 저는 안 해 먹어요. 사 먹기만 해요. 저는 마라탕을 만들어 본 적은 없고 마라샹궈를 많이 만들어 먹는데 저는 고기 안 넣고 야채만 넣거든요. 그래서 초아가 얘기한 그 뭐 배추, 팽이버섯, 두부에다가 고구마. 오. 그날 마트 가서 싼 야채들 그냥 사와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 아, 맞아요. 정말 티적인 답변을 하자면 요새 배추값이 비싸니까 마라탕집에서 드신다면 배추를 넣으시는 게 좋지 않나? 무게 대비 단가로 따지면? 그러면은 샹궈랑 다르게 탕으로 할 때 더 이게 맛있는 것 같다 하는 거 있어? 저는 어묵 종류들을 넣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아. 그냥 어묵 아니고 볼 어묵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동그란 거. 그러니까 마라탕 집에서만 파는 그 꼬치에 맞아, 꽂아져 맞아.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생선살인 경우도 있고, 뭐 오징어가 오징어볼 뭐 이렇게도 써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마라샹궈보다 탕일 때 약간 국물 맛이 배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납득. 좋다. 다 근거가 있어. 이 하리버님 질문은 끝인가요? 마무리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면 습관 가도록 하겠습니다. 습관. 네.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시는 김예림님. 흔치 않은 본명. 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하루 종일 핸드폰을 잡고 있는 내가 너무 싫어요.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좀 느껴지시는 바가 있으신지? 저도 하루 종일 컴퓨터를 붙잡고 있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핸드폰을 잡고 있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내가 너무 싫다라는 감정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잡고 있어도 괜찮다고 일단은 먼저 느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24시간 하시던 걸 뭐 20시간까지만 했어도 괜찮다라고 1시간, 2시간씩 줄이는 걸로 가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자신을 너무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 어떻게?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오늘 24시간을 했어도 내가 어제 일을 했거나 학교를 갔다 왔어. 나 어제 너무 힘들었으니까 오늘 나에게 보상 심리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정도는 괜찮아. 하고 나서도 한 번쯤은 그래도 되지 않나. 물론 이게 반복이 돼서 적응이 되면 위험하겠지만 내가 너무 싫어요라는 단어는 너무 안타깝거든. 그러면은 24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이는 건 어떻게 하면? 일단은 그냥 핸드폰을 잡을 수 없는 약속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하고 안 만나면 하루 종일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친구들을 만난 약속을 잡거나 아니면 어딜 나가야 되는 일을 하다못해 영화관을 가서 본다든지 나가는 시간을 약속을 잡으면 핸드폰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보시면 어떤가. 근데 약간 아예 그 상황 만드는 거랑 똑같이 핸드폰을 아예 안 들고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나는 예를 들면은 도서관에서 막 책을 엄청 빌려왔는데 당장 뭐 내일 반납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냥 집 앞 카페에 나가는데 핸드폰을 두고 가. 그럼 엄청 잘 읽혀. 좋다. 핸드폰 갖고 나가면 못 읽고 또. 맞아. 그래서 그 아예 핸드폰과 나를 분리한다. 또 좋은 것 같아. 디지털 디톡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하다못해 친구들하고 내기를 같이 모여서 그런 걸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우리 넷이 모여서 디지털 디톡스 하면 괜찮을까? 나도 근데 진짜 필요한데. 나 까불이도 진짜 필요하잖아. 그럴 거 아니야. 말도 많아. 어제도 몇 시까지 봤는지 모르겠어. 얘 쇼츠 안 나올 때까지 본대. 저는 쇼츠를 안 보는데 그걸 보는 이유가 뭐예요? 뭐랄까?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는 것 같은 것 같아요. 핸드폰을 저는 되게 자주 만지면 바로 유튜브나 인스타 들어가 쇼츠를 봐요.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이 김예림 님이 정확히 어떤 걸로 핸드폰을 계속 만지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릴스나 쇼츠 같은 거면 좀 현타 올 만한 것 같기는 해. 그러게. 많이 오지. 공감하시는 까부리님은 어떤 식으로 자기 절제를 하고 계신가요? 유튜브 앱을 수도 없이 지웠고요. 인스타 앱도. 정말? 제가 인스타 아이디를 만들었다 없애고 하는 게 인스타 아이디가 없으면 들어가려고 하면 로그인하라고 하잖아요. 한 번에 이 필터를 만드는구나. 그치. 그래서 로그인을 하기 귀찮으니까 아이디를 없애는 거야. 계정 삭제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그럼 또 안 봐. 인스타 앱이 없으면 잘 안 보게 돼. 그럼 유튜브를 보지. 그럼 유튜브 앱도 없애. 그 앱을 없애는 방법을 하잖아. 그럼 요즘 네이버도 쇼츠가 잘 나와. 그럼 네이버로 봐.
그래서 그냥 억지로 없앤다밖에 아직 해결은 못했어요. 네. 혼자 있을 때 다른 활동을 할 생각은 없어요? 다른 활동. 다른 활동 해야 될 거 많으실 텐데. 맞아. 청소를 하거나 쇼츠를 본다. 거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 고양시에 사시는 고3님.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바라보고 있는 고3입니다. 3년간 학교 생활을 열심히 마치고 수시 원서를 넣어 한시름 놓아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누님들은 생일 생신의 기준이 있으실까요? 8살 차이 나는 학원 선생님과 친하지만 생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낮춘 말 같고 생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리감이 느껴져서요. 결국엔 생신이라고 하지만 매번 고민이 되더라고요. 누구는 20년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년이니 혹은 가까움의 정도이니 많은 기준에 대해 누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고민이 되네요.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양시 분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들 아. 이렇게 순해. 귀여운 질문이시다. 진짜. 근데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 저 사회초년은 아니고 중간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했을 때 오. 약간 상사분이었는데 생신이라고 해야 돼, 생일이라고 해야 돼라고 고민해서 그냥 애매할 때는 생신이라고 하는 게 낫다고 그 당시에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신이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생신? 생신? 뭐 이런 리액션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이거든요. 이 질문과 유사하게. 오. 네. 경험이 있었어. 이게 사회인 기준이라고 하면 애매할 때 무조건 생신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생신이라고 했을 때 기분 나빠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맞아. 생일이라고 했을 때 약간 건방진가? 맞아, 맞아. 약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학생이시면 우리끼리 좀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그냥 내 또래의 자식이 있으면 생신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30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누가 우리한테 생신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면 싫잖아. 그러니까 그럴까봐 난 오히려 생일보다 생신이 기분 나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생일로 얘기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딱 봐도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아니시면은 다 생일로 얘기를 하는 편이고 뭐 엄청 어린애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막 생신이라는 말이 너무 오글거리게 느껴질 것 같아. 이거 약간 꼰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생신이 좋거든요. 어머, 내 학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생신이 좋고 생일은 별로. 어머, 충격적이야. 왜 생일이라고 해? 내가 더 높은 사람인데? 높임말을 써야지. 네, 우리 중에 제일 기준이 명확하긴 해요. 청학동이야 뭐야? 나도 청학동이야. 훈장님이요. 근데 이거는 그 관계가 선생님과 제자잖아. 난 그거 상관없이 그냥 생일 벌스데이가 생일이지 그냥 그거는 뭔가 중립적인 단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맞아, 생신은 맞아. 그 말을 굳이 이제 높여서 부르는 말인 것 같아서 그치. 오히려 더 어색해. 어쨌든 질문자님, 고양시 고3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생일이 맞을 것 같긴 해요. 저도 8살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해서. 근데 이분 되게 특이하신 게 누님들이라고 저희가 표현했어요. 그쵸. 누님의 저- 기준은 또 뭔가 저희는 요게 굉장히 맞아. 예, 이 기준은 무엇인지 고3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어디까지 누나고 어디까지 누님인지. 그러게. 근데 저는 참고로 생신이 좋아요, 고3님. 저도 끝까지 꼰대. 고3 친구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걔네가 가끔 선생님 생일 축하드려요, 뭐 생신 축하드려요 이러는데 생일이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생신이 더 기분 나쁠 확률이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럼 생일이라고 하면은 더 나는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해서 가깝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좋을 그냥 것 같은데. 일단 학생이 하는 거는 일단 챙겨준 것만으로 맞아, 너무 맞아, 기특하고 맞아. 귀엽기 때문에 생신이다 생일이다 이런 건 딱히 신경도 상관이 안 쓸 것 같아. 맞아, 맞아. 안 들어. 오케이. 우리가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분이 수능 일주일을 앞두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수능 잘 것까지. 보세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저 잘 맞추시고. 이 티적인 세심함, 따뜻함 피심함. 또 하자. 다 하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음은 인간관계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제가 읽을게요. IDH님이고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좋은, 현명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걸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참고 넘기다가 특정 선을 넘어버리면 조용히 도어 슬램을 하는 편인데요. 아무리 소중했던 인연도 예외는 없어서 때로는 끝까지 마음을 표현했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과 과정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런 인간관계 관련한 사연이 되게 많고 사실 이런 비슷한 사연들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티순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는 약간 좀 사람들이랑 되게 넓게 고루 친해지려고 하는 편이잖아. 티순이는. 어때? 그냥 답변하자면? 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저는 오는 사람을 안 막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불호가 있는 것을 겉으로 티내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분명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랑 안 맞는 사람도. 근데 되도록 원만하게 지내려고 해요. 그러면은 IDH님처럼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삶에서 적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제 삶의 신조 중에 하나거든요. 오. 그러니까 안 좋은 끝을 굳이 만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뭐 사연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한테 어떤 상처를 받으시고 선이 넘었다라고 하니까 상처를 받으셨다고 해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나쁜 방식으로 선을 끝내는 건 결국 사연자님에게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좋은 마무리를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인이 덕을 쌓는 마음으로 앞으로 만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여태까지의 서운한 마음을 표출하고 끝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좋은 마무리를 해? 천천히 그냥 멀어지기? 천천히 멀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 그분이 뭐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 바쁘다고 말하고 피하면 되는 거고 답변을 씹는 것까진 좀 그렇겠지만 그냥 이제는 바빠서 내가 앞으로 못 만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근데 내가 뭔가 상처받은 게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아? 그거는 그 사람에겐 도움이 되겠지. 근데 나는 그걸 더 이상 내 감정을 소모해가면서 그 사람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미 충분히 상처를 받았고 나는 너에게 그 어떤 좋은 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에 가까울 것 같아 나는. 나한테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 얘기를 하고 싶다는.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수 있는데 감정적이지 않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도 돼요. 근데 나는 이게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는 게 나만 그렇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통 이렇게 선을 넘으시는 분은 감정적으로 리액션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스무스한 마무리를 하셨으면, 그러니까 회피를 하시면 좋겠다. 저 너무 동감해요. 저도 완전 저렇게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정리를 한다라는 건 그분한테 마음을 많이 주셨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어떤 걸음이 돼서 다른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안을 받으시길 바래요. 연애해볼까요? 도파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파민스럽지 않나요? 그냥님이 읽어주시나요? 네. 서밍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다른 사람과 잤던 전남친을 아직 많이 좋아한다면 용서할 수 있나요? 두둔. 나랑 만났을 때 다른 사람과 잤던 근데 지금은 헤어진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진 사이에 잠깐 동안에 다른 사람이랑 잔 건데 다시 재회하게 돼서 그게 지금 마음속에 걸려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라고 나는 혼자 생각하긴 했어. 나는 나랑 사귈 때 나도 사귈 때인 줄 알았어. 사귈 때 다른 사람이랑 잤었고 뭐 그것 때문에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헤어졌고 이제 뭔가 다시 해보려는 마음이 있나? 그치. 그러니까 사실 육체적 바람이라고 할까요? 네. 헤어졌던 상황이면 바람도 아니고 그 서밍님이 용서할 주체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헤어졌던 상황이라면 그쵸. 이 남자분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헤어진 게 한 하루 정도야. 그러면 이거는 네 태도 전환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하루여도 얘기할 거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보통 연인이 헤어질 때 너랑 나랑 헤어져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예 깔끔하게 너와 나는 오늘 끝이야라고 한 뒤에 이제 이렇게 남과 자는 악행을 저질렀다면 뭐 용서받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 좀 애매모호하게 멀어지다가 뭔가 시간을 가지다라든지 팩 이렇게 되는 상황에 이렇게 된 거면은 실망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잘 모르겠어. 아까 까브리가 얘기한 것처럼 헤어진 상태에서 이런 건지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건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귀고 있는 상태였다면 티수나?
아 근데 나는 이게 사귀고 있던 사귀지 않던 저희에게 답을 구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문자답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재결합을 했을 때 이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만나셔도 돼요. 근데 내가 끄집어내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그건 본인 스스로도 안 되는 게 아닌가? 용인이? 근데 그거를 알 수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심해야 되나? 근데 그냥 다시 만나시고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셨을 때 진정한 미련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 헤어졌어. 그럼 계속 미련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많이 좋아했는데라는. 그냥 다시 만나시고 깔끔하게 또 유사한 전에 헤어졌던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셨을 때 비로소 미련이 안 남고 끝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너무 좋다. 맞아. 야, 완전 공감했어. 진짜. 그치. 이거 할 걸 이게 이제 미련이니까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보다 너그럽다. 아니 이 연애 사안에 있어서도 저가 상담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오. 근데 결국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건 그래. 자기들 일이거든. 네,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 있고. 막 뜯어 말리고 막 이럴 필요가 별로 없어. 그리고 어차피 안 들어. 뭐 저도 어렸을 때는 뭐 말릴 만한 남자들은 말려도 봤는데 다시 말릴 만한 남자들을 만나요 친구들이 또. 그러면 제가 설득했던 그 시간들이 아깝거든요. 이것도 효용 가치인 건데 내가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설득해봤자 설득이 안 될 거라면 그냥 설득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네가 맞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몸소 후회를 해. 라는 식이에요. 맞아. 근데 서민님이 얘 결혼한대. 만약에 그 남친이랑. 진짜 슈퍼 애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래도 안 말려. 나는 결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말릴 건데. 나도. 나 완전 말릴 거야. 나는 사실 재결합도 말려. 맞아. 나는 결혼이라 그러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아무것도 말리지 않아. 알아서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나는 말리는 게 소용이 없어서 안 말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파멸을 맛보는 게 그녀의 인생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야. 본인이 느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너무 빠른 손절, 또 빠르게 너무 냉소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헤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할 건 아니니까 그냥 다시 만나서 후회하느니 그냥 지금 바로 헤어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남자분이 서민님이 정말로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인지 왜냐면 그 헤어진 짧은 사이에 다른 여자랑 잤다고 하니까 사귀는 중이었을 수도 있고. 뭐 사귀는 중이었을 수도 있어서 잔 그 남자를 그만큼 정말 좋아하시는지 내가 좋아할 가치가 있는 남자인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명님 부디 빨리 다른 사람 만나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해주세요. 정신건강. 정신건강. 채채님이시고요. 우울감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어떨 때 우울감이 찾아오는지 이겨내는 방법 등등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조금씩 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아예 막 우울을 주제로 한 편을 한 건 아니지만 또 새로운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었어. 우울감을 이겨내겠다라는 마음은 저는 약간 접은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우리는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좀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연약한 생명일 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연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우울감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우울감의 기조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나만 우울해? 라는 것들이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맞는데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우울해지고 어떨 때 우울감이 찾아오는지 우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야? 자주인지는 모르겠던데 빈도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하다라는 게 보통 어떤 식으로 찾아와요? 우울감이? 저는 보통 무기력함? 맞아. 뭔가 할 수 있는 동력이나 힘이 없다, 몸에. 완전 처지고 다운되고 의욕도 안 나고 약간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 저는 잘 때 오거든요. 자기 전에 좀 가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일도 일어났을 때 또 변화가 없겠지? 오늘이랑 똑같겠지? 언제까지 이런 게 반복인 걸까? 변화가 없다라고 느낄 때 우울함이 드는데 이겨내는 방법은 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울감에 지지 않는 거?
아까 우울감을 이겨내는 거는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우울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지는 건 같아. 그러니까 근데 우울감이 나를 덮쳐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 이기지는 못해도 지지는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해? 알려줘요. 알려줘. 너무 급하거든. 우울감에 지지 않는 법. 그러니까 사람마다 왜 우울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건 그래. 맞아. 저는 제가 우울한 포인트는 내일도 똑같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변화를 추구하거나 혹은 바깥으로 돌려고 해요. 그래서 헤르미온네 시계 같은 활동을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뭐 학원을 등록한다든지 약속을 잡는다든지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나가려고 해요. 내가 혼자 있으면 더 우울감에 빠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의 머리와 마음은 항상 싸워요. 마음은 놀고 싶고 우울하고 싶어요. 근데 머리는 그것이 별로 효용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차라리 돈을 써서 나가라 하는 걸 택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접촉을 외부와 조금이라도 하시면 좋겠고 가까운 친지 친구들과 만나세요. 얘기를 하시고 햇빛을 쐬시고 방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맞아. 진짜 억지 일정을 만드는 게 저도 그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나가야 돼 일단. 맞아. 그리고 나갔을 때는 그래도 우울하지 않은 상태로 뭔가 사회활동을 하잖아요. 물론 그게 가식일지라도. 근데 가식적으로라도 행복한 척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 그러니까 행복한 척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척. 맞아. 그러고 있다 보면은 좀 날라가. 좀 맞아. 까먹어져. 잊어버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추천드려요. 좋다. 진짜. 다음 답변은 진로 갈게요. 실로. 먼지 중 하나님이고 전 기타를 친 사람입니다. 저는 크면 밴드를 하고 싶어요. 제 일과 중 하나가 제 미래 상상하기입니다. 하지만 공부라는 것도 피할 수 없어요. 저는 꼭 밴드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사회 분위기와 주변 분위기는 공부래요. 진짜 밴드를 하며 행복해지고 싶어요. 뭘 해야 할까요? 정말 하찮은 우주먼지 중 하나가. 왜 이렇게 누구한테 빙의해서 연기한 거야 방금? 그냥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았어. 이거 먼지 중 하나님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답변이 아주 바로바로 잘 나온다. 기타와 공부는 배척점이 아니에요. 대척점이 아닙니다. 이 진짜 맞아. 네. 미치게 한다 너. 사람 네, 미치게. 뭐 유명한 기타리스트 퀸 기타리스트 케임브리지 물리학과 아니에요? 쳐봐. 내가 저런 말 해보라 그랬지? 와. 얘가 얘기한 거. 뭐 굉장한 그러니까 사이언스 논문에 실리시는 논문을 쓰시는 분도 기타리스트거든요. 근데 먼지 중 하나님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기타를 그만큼 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셔도 기타 치실 수 있어요. 요새는 학력도 마케팅의 일환이거든요. 막 카이스트 출신, 서울대 출신, 스카이 출신의 밴드들이면 기사 한 줄이 더 나갑니다. 성공한 밴드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배고픈 밴드가 아니라. 그러면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디션 가서도 스카이 출신이다라고 하면 합격 확률이 올라가니까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정확하게 저렇게 말할 것 같았어. 맞아. 왜냐면 내가 얘기한 거는 왜 대학가요제 프로그램도 대학에 가야 나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더 많아질 수 있고 진짜 한 줄이라도 더 불린다. 네. 근데 진짜로 기타를 잘 치시는 분이실 수 있어요. 작곡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럼 아예 차라리 자퇴를 하시고 기타에 올인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하시는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다. 나는 공부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기타가 나의 인생이다. 라고 하시면 저는 빠른 진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문해야지. 내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하루 12시간 이상 기타를 할 수 있을 만큼 기타를 사랑하는지. 그 정도 안 하면은 기타 하면 안 하지 되나요? 말아라 이런 그러니까 거. 이게 약간 그 노출 효과라고 뭐 있잖아 정신과 있는 것처럼 프로게이머를 지망하는 아들한테 12시간, 15시간씩 게임을 시킨대요. 근데 걔가 그럼 프로게이머를 안 하고 싶어진대. 물론 이 비유는 기타리스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기타리스트의 덕목이지 않나. 방금 생각난 건데 성공한 밴드가 되려면은 좋은 학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조건이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지금 어린 나이에 밴드 활동하고 어디에 뭐 영상 올리고 대회에 참가해보고 이런 이력이 또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서로 상호 맞아. 보완적으로. 저는 기타를 하신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처럼 부모님한테 설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실지 전략적으로 좀 잘 짜셨으면 그건 좋겠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부모인데 자식이 기타를 치고 싶다, 공부를 안 하고 기타를 치겠다라고 할 때 어떤 식의 태도를 보였을 때 허락을 해줄 건지를 생각하고 본인이 그 모습들을 어필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오늘 거 다 녹음되는 거죠? 저 이제 꾸준히 반복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동기부여. 다른 사람들의 고민 사연인데 내가 지금 회초리 맞는 것 같은 나도, 감정이 나도. 계속 나도. 들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 같은 것들은 쌓으시면서 기타 말고도 여러 가지 학문을 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미지. 제일 긴 사연인 것 같은데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고12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1 여학생입니다. 요즘 고민이 생겨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의 옆반 친구 2명과 친하게 지내게 되어 함께 하교하고 학원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착하고 웃음이 많아 좋지만 함께 있으면 저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늘 불편해요. 이 친구들은 절 무척 귀여워해서 뭐만 하면 귀엽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저에게 넌 정말 착하고 마음씨가 좋다고 말해주며 늘 자신들을 위로해줘서 힐링이 된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귀엽지도 친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도 아니라 그런 친구의 말을 들으면 늘 부담스러워요. 그 친구가 좋지만 전혀 착하지 않은 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줘서 이 친구가 너무 부담스럽고 자꾸 긍정적이려고 노력해서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답게 그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티순이도 우리가 항상 똑똑하다고 얘기해서 이런 감정 느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가 그렇게 보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나는 솔직히 다른 사람이 100% 알아줄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건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마저 본인이에요.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그렇게 보인 거라고 생각하긴 해. 이 친구가 서울 고12님이 저는 귀엽지도 친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도 아니라 라는 말을 하셨는데 친구 앞에서 귀엽거나 착한 모먼트를 보이셨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분들이 그렇게 이미지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에서 탈피하고 싶다는 거 아닌가? 맞아. 그럴 것 같아.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인데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니까 저는 초아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한테 초아님의 이미지가 귀엽고 착한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귀여워하잖아요, 동기들이. 그래서 저는 엄청 공감이 됐는데 왜냐면은 특히 20대 초반에 엄청 이런 말 많이 듣고 근데 또 그때는 이런 거 들으면 싫단 말이에요. 이런 이미지 가지고 싶지 않고 나도 멋있는 거 하고 싶고 맞아, 그런데 이제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야. 맞아. 둘 다 칭찬처럼 안 느껴지고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기는 해. 사람들은 나를 어떤 프레임에 가둬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캐릭터일 거다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니라고도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싫은 거가 공감이 됐는데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일단은 그거를 어쨌든 좋은 면을 얘기해 주는 거가 맞기는 해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그거에 스트레스 별로 안 받고 오히려 고맙고 기분 좋고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고 이런 말들을 결국에는 그냥 나의 어떤 면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좀 나아졌던 것 같아. 저는 일단 이 집단의 이제 이 이미지는 고착화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습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집단에서의 본인의 캐릭터를 다른 식으로 잡아가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나를 막 좋게 봐주고 이러는 거랑 별개로 잘 성격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이 친구랑. 이거는 뭐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요 때만 이런 식의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집단에서 나의 본래 착하지 않음, 너무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너무 그렇게 귀엽지도 않은 본인의 본성을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바꾸기보다는
다른 집단, 그러니까 뭐 이 친구들 말고 다른 옆반 친구라고 써 있으니까 같은 반에서는 다른 이미지로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연자분이 맞아. 그래서 약간 이건 내 부캐라고 생각하고 본캐가 따로 있다고 좀 그냥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난 이게 다가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답답하니까 너넨 내 부캐밖에 모르는구나. 쯧쯧 불쌍한 것들. 난 사실 이렇게 더 많은 불쌍하기까지? 것들이 있는데. 약간 이런.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각자 동기들끼리 있을 때랑 또 다른 부모님과 있을 때 혹은 다른 친구들과 있을 때 이미지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좀 그냥 이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그냥 이런 느낌인 걸로 그냥 스스로 기대를 수고를 고만치만 하고 네, 근데 수- 이제 그 모습으로 그 친구들과 만나는 게 너무 자꾸 불편하고 하면 그냥 점점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어떤 나의 본캐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늘 자신들을 위로해줘서 이게 2대1로 지금 약간 구도가 된 것 같아서 좀 나는 별로였어. gas라이팅일까? 이 말이 너의 역할을 정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입체적으로 안 봐주고 뭐만 하면 귀엽다고 하는 것도 좀 짜증나고 너의 이 집단에서의 기능은 이거야. 이렇게 규정한. 그런 것 같아서 난 마음에 안 들었어. 이 옆반 친구들. 네. 서울 고12님 힘내시고요. 이제 막 입학해서 1년 끝내셨을 텐데 부디 내년에는 새로운 분들과 새로운 캐릭터로 새 학기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주 8개 사연을 총 다뤄봤는데 티순이한테 이거 해달라고 하고 싶어. 당신이 해결해주신 사연들의 네. 고민 난이도는 5점 만점에 몇 점인가를 하나씩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마라탕 고민에 대해서는 0점? 0점도 있어요? 이건 별로 만들게요. 고민이 아니잖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0점으로. 이거는 그냥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뭔가 바로 맞아. 나올 수 네, 있잖아. 맞아요. 내가 뭐 아, 넣어서 네네네네. 먹는지 말하면 되는 뭐 거니까. 이유 말 안 하셔도 네네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하루 종일 핸드폰 잡고 있는 게 싫다 하신 분. 이분한테는 좀 큰 고민이었을 것 같아서 3점 드릴게요. 오. 난 4점 생각했는데. 진짜. 몇 점 생각하셨어요, 초아님? 나 2점?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약간 내가 이걸 점수를 너무 낮게 매기면 이 사연자분들이 나의 사연이 나한테는 큰 고민인데 요렇게밖에 안 되나라고 해석할 수도 맞아, 있잖아. 맞아, 그런 것도 맞아. 약간 생각하게 돼. 근데 마라탕은 0점이다. 마라탕은 상처받지 않으실 것 같아. 그러면은 세 번째로 해주신 생일과 생신을 나누는 2점. 2점. 오케이. 이건 사실 그냥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근데 만약에 까불이 같은 선생님은 못 물어볼 것 같아. 나한테는 생일 축하한다고도 안 할걸? 야 괜히 말 시키지 말자. 그러면은 네 번째.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현명한 방법. 3.5? 오. 그러면 그 다음 다른 사람과 잤던 전 남친 용서 가능? 2점. 오. 왜요? 티순이한테는 좀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고민이어서. 네. 음. 근데 나름의 진중한 고민이었을 것 같아서 2점으로 드려요. 그러면은 우울감 언제 찾아오고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것도 3.5? 오, 되게 높다. 지금 3.5가 가장 그거야. 최고 이거 약간 점수야. 안성재야 지금. 왓챠피디아 같아요. 아, 근데 전체적으로 좀 짜다. 안성재. 그러면은 7번째. 기타 대 공부. 2점. 오, 1점이 아니네. 그러게. 나 빵점 줄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일단 1점을 주지 않아. 아, 오케이. 0점은 줘도. 그렇지. 그럼 마지막. 이미지에 갇힌 고1 여학생. 이분 3점. 오. 4점 이상은 뭔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안성재. 어느 선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약간 비슷한 건데 이분해야 되나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면접 들었을 때 질문 중에 하나가 본인이 본 컨텐츠를 10점 만점에 6점에서 8점까지를 주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9, 10은 진짜 어나더 레벨의 마스터피스 같은 거고 5점 밑은 별로인 작품이잖아요. 6, 7, 8은 어느 기준으로 주냐는 어려운 거예요. 질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흥미와 의미를 둘 다 가진 작품이면 8점을 주는 것 같다.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6, 7점은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질문도 약간 유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의 의미뿐 아니라 어떤 흥미와 의미를 둘 다 잡았다면 그래서 3점 이상을 주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4점 이상을 줬다는 건 약간 마스터피스에 가까운 질문이었다. 약간 여러분 도전하세요.
4점의 고민 당신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너무 진짜 명확하고 나도 배워가는 한 진짜. 회였어. 너무 좋네요.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유주먼지에서 기대했던 건 친구들이 수다 떠는 걸 같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들어오니까 되게 진지해지는 것 같은 거야. 너의 어려워. 역할은 이거야. 그래서 약간 이것이 T의 한계인가 막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름 고민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여러 명이서 다 같이 모이면 그냥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가 되거든요. 근데 누구랑 1대1로 만나요. 그럼 그 친구 평소엔 약간 왈가닥 같더라도 나랑만 1대1로 만나면 진지해지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나랑 있으면 내가 뭔가 진지하게 말을 하게 만드는 분위기인가 봐. 근데 보통 1대1로 있으면 좀 이렇게 차분해지지 않나, 사람이? 그치. 그런가? 1대1로 만나서도 나도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나도. 진짜? 그러면은 오늘 우주먼지 한 줄 평과 함께 녹음 소회를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먼지도 우주만큼 커질 수 있기를 이라는 걸로 한 줄 평을 남기고요. 뭐야? 그 해석도 좀 해주시고.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의미에서 먼지 같은 명사를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개개인의 입장에선 그 먼지도 되게 우주처럼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개개인이 아니라 어떤 대중에게 있어서도 우주같이 큰 가치를 전달해줄 수 있는 방송이 되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진짜. 기깔 난다. 진짜. 일부러 제가 준비해올까봐 기획안을 다른 버전으로 줬거든요, 맞아요. 쟤한테는. 마치 준비한 네. 사람처럼 얘기하네. 분하네요. 네, 우리는 오늘 준비해 왔는데 난 이렇게 말하는 덜덜덜 떨고 있어. 소회는 방금 말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들었을 때는 친구들 같이 얘기했는데 내가 오니까 너무 진지해진다 이런 거. 흥미와 의미 둘 다 잡은 대화였어요, 오늘? 네. 오. 8점? 8점이죠. 둘 다 있으면 8점입니다. 9점과 10점이 안 되는 이유도 있나요? 사연들 더 많이 읽고 싶은데 마음이 충족이 되지 않았어. 아.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계속해서 약간 열띤 토론을 하면서 약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질문들이나 혹은 약간 의견이 약간 찬반이 갈리는 내용이었으면 더 재밌지 않았나? 약간 우리들의 성향이 보이는? 다음에 그렇게 한번. 네, 해볼게요. 진짜 왜냐면 모아서. 오늘 너무 나만 답변한 어려운 것 거 같아서. 모아서 다시 한번 부르자. 아니 맞아. 어렵다기보다 그냥 각자 의견 달려서 약간 요거 하면서 하는 거. 시간 문제도 있어서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맞아. 다음에 좀 더 넉넉하게 녹음 시간을 잡고 다시 티순이를 불러와서 진짜 어려운 고민 한번 맡겨보는 걸로. 찬반 논란. 그럼 잠깐만요. 읽어야 돼, 나 이것도. 오늘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저희 인스타나 들으시는 팟캐스트 어플에 댓글과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에피소드 하단의 구글 폼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woozomz@gmail.com으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주먼지들을 하찮은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 우주